교수는 김도윤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좀 흘러서 정돈을 하고 준비를 잠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인사말 또 이렇게 축사가 좀 진행이 됐고요. 오늘 아까 이제 이 토론자님도 오셨기 때문에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 제가 이름만 호명을 할 테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름이 자기 불려주면. 강원도에서 우리 김현미 선생님, 김혜희 선생님, 김혜희, 네, 네, 멀리서 오셨네요. 네, 윤지혜 선생님, 예, 이슬기 선생님, 네, 네. 혹시 강원도 빼놓은 분이 있어요? 오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의 김영숙 선생님, 김정원 선생님, 김영숙 선생님, 박경자 선생님, 네, 조혜린 선생님, 네, 주혜영 선생님, 네, 토론자 이따 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최정문 장학관님 오셨어요? 아니, 못 오셨어요. 오고 계시고, 경북의 김복랑 선생님, 김복랑 선생님, 이남정 선생님 맞아 못 오셨고, 이은희 선생님 오셨고, 부산의 이순현 선생님 머리서 오셨어요. 네. 특별히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예, 전북의 김은혜 선생님, 예, 충남의 김혜진 선생님, 박미정 선생님, 네, 문성원 선생님, 정희영 선생님, 충남 다 호명했죠? 예. 그래서 인천의 김미아 선생님, 예, 김순양 선생님, 박상희 선생님, 박성미 선생님, 우이미 선생님, 정혜수 선생님, 한세기 선생님, 네, 그리고 서울의 김다영 선생님, 김은희 선생님, 김혜진 선생님, 박경화 선생님, 신미 선생님, 김덕희 선생님, 네,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호명 혹시, 예, 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의, 2부에서 그 발제를 맞춰주실 우리 우호경 교수님, 박남기 광주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자 소개 다 끝난 다음에 박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양 전교조 보건위원장님, 박웅남 보건교육 전문직 협의회장님, 장학관님이십니다. 이은희 경북보건기사 회장님, 박정무 경인여대 여자대학교 교수님, 박미정 충남교수노조 제1부위원장님, 정기동 과장님을 대신해서 손보영 사무관님 오셨고요. 오늘 좋은 토론이 발제와 토론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른 마음 속의 함성이고 그런 마음의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큰 함성이 교육전문대학원 양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좋은 그런 함성으로 터져나오기를 바라고요. 또 자료집이 있는 이 글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희망의 그림들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우호경 이사님 발제하시기 전에 우리 토론자분들 토론 시간은 7분에서 10분 사이 정도로 하시고요. 편안하게 하시되 시간을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토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발제하실 우호경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이들 건강 업이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아이들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양성 방안의 발제를 맡은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이사장 우호경입니다. 저희는 그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과 경기대가 함께 협약을 맺어서 경기대 교육대학원에 보건교육 전공을 만들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광주교대에 우리 박남기 교수님 와 계시지만 같이 광주교대에 협약을 맺어서 원래는 보건교육 전공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이제 어떤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되었는데 아마 미래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학교 보건 교육의 우산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거의 20, 30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청소년들에게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고, 그러니까 의도한 사고, 의도하지 않은 사고, 이런 사고들, 그리고 담배, 술, 약물, 그리고 아이들의 성행동, 식습관, 신체활동,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이것을 그냥 하나의 건강 문제로 단순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 보건교육이 만들어지게 되고,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건강에 대해서 바로 알기, 여러 가지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방안, 질병 예방, 위험 행동 감소에 필요한 정보, 생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계열화하고 조직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교육 표준이 만들어지고 실행 지침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교육과정처럼 성장, 발달, 사고 예방, 정신건강, 이런 술, 담배, 약물, 마약, 이런 여러 가지 영양과 가족건강, 사회건강, 이런 영역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토대가 되는 것처럼 지식과 함께 건강 행동, 건강한 관계, 그리고 건강한 상황, 책임 있는 의사결정, 또 여러 가지 압력에 대한 대처 기술을 포함해서 생활기술, 최근에는 옹호기술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그리고 건강회복력, 건강소양, 이런 것들을 기르는, 이런 것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고민하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보건교육이 무엇인가, 그걸 다들 알고 계신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혹시 또 다른 분야에서 조금 낯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번 토론에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보건교사에 대한 생각, 그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건교사는 보건실 처치만 담당하는 사람이 아닌가, 최근에는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더 메인이고 중요하지 않은가 하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편견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사실 1963년에 보건교과가 필수였다가 도덕이나 다른 그 교련 교과목이 생기고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면서 보건교과가 폐지되었을 때, 그러니까 복지보다는 웰빙보다는 사회 경제발전이 우선이었던 시대에 보건교과가 폐지되고, 그 이후에 보건교사가 다른 교과에 흩어진 보건교육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알려진 것과는 반대로 보건교사들은 그 이후에도, 특히 80년대 이후에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보건교사에게 수업을 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서 오랫동안 수업을 해왔고, 다만 이것이 공식적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보건교육을 하면서도 다른 교과 시간을 빌려서 수업을 하고 또는 다른 외부에서 또 이렇게 같이 하고,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서 정식으로 보건교사가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수업한 것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후처치보다는 보건실에 온 아이들을 그 이후에 치료하고 단순히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을 사전에 건강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런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WHO가 1달러 투자로 14달러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OECD 국가들이 보건교과를 필수로 운영하고 있는 데서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응급상황 외에는 별 문제가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생각들이 많았죠. 보건실에서 보건교사가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면 나머지 시간 놀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런저런 많은 잡무들을 해라, 이런 것들이 과거의 관행이었는데요. 사실 아이들의 증상은 그렇게 간단하게 응급처치하는 것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아주 간단한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을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건강 문제가 복잡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고 만성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건강 영향 요인이 무엇일까, 어떤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를 잘 알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건교육은
교과가 아니라 그냥 범교과 교육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안전교육 표준안도 있고 성교육 표준안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보건교과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에 보건교사의 체계적인 교육 조항이 있고 시수 도서를 정해서 담당 교사를 두도록 하면서 이미 보건 과목이 도입이 되어서 운영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OECD 모든 국가들에서 보건교과는 필수 과목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일부 주에서는 보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도 없고 대학 입시를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핵심적인 교육 과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 변화를 반영해서 이렇게 OECD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보건 교육을 해야 하고 거기에서는 보건교사의 보건교과 교육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이 전문성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교과교사와 협력해서 더 널리 더 깊게 발전시켜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서 2008년에 학교보건법이 개정되고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법적으로 보건교사의 직무를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의무화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건 과목을 교육부가 도입해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최소한 5, 6학년에서 17시간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을 고시할 때 교육부는 단기간에 이것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조건 때문에 선택 과목으로 한 것이고 실은 향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2008년 처음 보건교과를 도입하던 보건교과 신설을 위한 총론 및 교과교육과정 개발 연구라고 하는 그 정책 연구에서 명확하게 그 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부터 보건교사 2인 배치가 시작이 되었고 또 보건 표시과목 정교사 전환이 그래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건교사에게 주당 6시간 이상 수업을 하라 이렇게 해서 교과목도 없고 수업 시수도 없고 그랬지만 이것을 반드시 보고하고 감사까지 받게 했던 수십 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서 2002년에는 여기에 더불어서 교육부가 성교육 10시간을 하도록 했고 보건교사는 재량시간 이런 교육들을 담당해라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교과목도 없고 정식으로 교과서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많고 해서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교육부가 보건교사를 양성할 때 교직 이수를 의무화했고 저희들은 보건교과를 그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해서 이렇게 보건교과가 대선 공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노력을 토대로 해서 2007년에서 2008년에는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되었고 지금 장관으로 계시는 이조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발의를 하셨었고 그리고 이후에 교육부에서 보건 과목을 도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보건 수업이 의무화가 됐고 이 법적 직무로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2년에는 아까 조경태 의원님 잠깐 인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같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보건교과 교육론을 이수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가 전국의 교육청을 통해서 모든 보건교사에게 보건교과 교육론 연수를 받도록 해서 그때 한 3년에 걸쳐서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었던 분들은 모두 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단이 되었는데 당시에 그 보건교사를 정교사로 당연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이상민 의원과 이군현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이런 분들이 법안을 내서 이게 발의가 되었는데 나중엔 교감 승진 법안만 통과가 되고 정교사는 조금 더 현장에서 토대를 닦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하는 대신에 신종플루가 당시 대유행을 하면서 보건 보조 인력을 교육부가 배치해서 보건실에 공백이 생기므로 이렇게 보건교사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다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이때 2011년에 저희 보건교육 포럼과 또 다른 많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학생보건교육 진흥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서 23년 이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면서
그 사이에 보건교사를 정교사로 진척시키는 논의가 국회와 교육부를 통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사실 지금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지난 2022년에는 처음으로 보건교육에 있는 성교육이 2002 개정 교육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회적인 이슈로 쟁점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사회적인 관심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제9조에서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장은 학생의 신체 발달과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뭐 등등의 이런 정신건강 증진 이런 모든 교육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장이 이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어느 지역에서는 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학부모가 보건교사와 학교장을 소송을 건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이게 어떤 분들은 보건 과목이 교육부 고시로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선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과 보건교사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조 2 보건교육에서 교육부 장관은 쭉 길게 되어 있는데 요지는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이걸 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체계적인 보건교육이고 그냥 교육이 아니고 시수와 도서를 정하고 15조에서 이 9조의 2의 교육,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시수와 도서를 정해서 하는 이 교육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이렇게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사실은 보건교과목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원래는 이 법안에 보건교과를 도입하고가 있었는데 교육부가 다른 법체계상 다른 모든 교과가 법률에 없다. 그래서 보건교육만 거기다 넣기가 어려우니 보건교과를 만드는 걸 전제로 하고 다만 법률에서는 삭제해 주십시오. 이런 이유로 그때 법률에서 빠진 건데 이후에 그게 논란이 되면서 교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게 보건교과 입법으로 3개의 조항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면서 보건교과를 만들도록 한 법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 노무현 대선 공약 이거를 토대로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주호 의원님하고 토론회를 해서 이게 그냥 대충 통과된 법안이 아니고 3년에 걸쳐서 굉장히 치열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이미 46년에서 63년에 초등학교에 예를 들어 보건교과서가 필수 과목으로 중고등학교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만 이때가 전후에 어렵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자료들은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게 국어, 영어, 수학만큼의 비중을 두어서 보건교과를 운영을 했었고 당시의 교과서이고요. 그랬는데 63년에 보건교 과목이 폐지되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건이 마치 과목이 아니고 영역이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생기게 됐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시가 어떻게 됐냐면은 초등학교 이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라고 2008년에 명확하게 했고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 5, 6학년에서 이렇게 한 개 학년에서 연간 17시간 이상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선택 과목을 도입해서 한 개 학년, 어느 학년이든 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연구보고서 내용 중에 다음 교육과정 개정 시에 법률의 취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보건수업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런 정도로 이게 말하자면 100% 안 되고 거의 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0% 정도 수준, 초등학교는 80% 정도. 초등학교가 사실은 가장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교과목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최근 자료가 아니고 이거는 2019년 8년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최근 자료는 저희가 국감을 통해서 이번에 한번 조사를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교육과정이 만들어서 조사
분석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져서 아마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국교위에서 또 그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잘 연구가 되면 조금 더 개정을 하는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이전에는 비공식 임의교육을 했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정식교육을 하게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비교과라서 임의적으로 자격 없이 했다면 이제 법정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보건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정식으로 보건 표시과목과 정교사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교육부의 교육과정과, 즉 교육과정 정책과,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 지원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을 관장하면서 이제 지원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교육과정과에서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교육과정을 계속 구실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9년에 국회에서 좀 교육부에 원망을 했습니다. 교원양성연수과에서는 왜 자격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교육론 연수도 하고 또 그동안 꾸준히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학점제가 되면서 그 보건교육이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해 가고 또 이것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양성, 연수, 배치, 승진에 대한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교육부가 주신 자료인데요. 정교사와 그외 교사의 차이점을 이렇게 교과교사와 비교과 교사로 나누어서 했는데 사실은 교과교사와 비교과 교사라는 거는 편의적으로 쓰는 개념이지 법적인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교사는 이런 구분 속에 들어가면요. 교과교사이기도 하고 비교과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틀을 바꾸어서 뭔가 교사를 양성하고 분류하는 기준들이 앞으로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비교과 교사로 분류된 경우에 는 별도의 비치 기준이 있어서 여기서 고유의 직무가 주된 역할이라고 했는데 왼쪽은 교과지도가 교과교사는 주된 역할인데 보건교사는 교과지도도 주된 역할이고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배치 기준 과거에 사실상 1인을 두던 이 기준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정교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이제 제가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2010년에 교육부가 보건교사에게 보건교과 교육론을 실시했을 때는 원래는 자격연수를 하고 자격증을 줬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직무연수로 했는데 이제는 아마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이 보건교육을 법정 보건교육을 해온 지가. 그래서 이게 지연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요. 현장에서 보건교사들이 보건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적정 배치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 신규 교사들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보건교사의 교육 역량이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안 해서 정말 다시 이제 와서 시작할 수도 없는 이런 양극화 현상도 있고 또 학점제 때문에 굉장히 선택을 하는데 학교에서 여러저러 이유로 선택을 못하게 하는 문제도 생기고 최근에는 유치원에 또 급별 양성이 안 되면서 유치원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를 그냥 법적인 근거도 없이 배치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중 등 급별로 보건교사를 양성해야 될 필요성도 굉장히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건 표식 과목과 정교사 추진에 대한 논의가 길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2009년부터 시작해서 쭉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상민 의원님, 이군현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2017년에는 송기석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이런 많은 분들과 교육부가 또 사단법인 보건교육 포럼이 이 논의를 오래 해왔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참 길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길게 했어도 안 되는 일 아니었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이 논의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합의를 이뤘습니다. 2010년에 입법조사처가 보건교사는 정교사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분명하게 인정을 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수업이 되는지 그리고 양성체제를 좀 보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과제로 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쭉 해서 2012년부터 그 교육부가 그 국회에 그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교권 승진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건교사는 사서상담 영양교사와는 다르다. 교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또 부장도 하고 있고 담임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지역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건교사는 교감 교장으로 학교의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인정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르러서 교육부가 이때 당시에 그 송기석 의원님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중등 보건교사는 정교사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했고 2019년에는 교육부가 보건교사의 정교사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를, 이땐 부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를 교원양성 연수과로 지정을 했고 법률 대신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법률하는 대신에 교육부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 협의가 2021년까지 이어져서 보건교사의 보건표시 과목을 먼저 추진하고 최근에 또 요구가 많은 부전공으로 간호를 도입하자 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제 이렇게 해온 이 정교사와 이것이 이제 현재 23년 이 토론회를 통해서 교육전문대학원 양성을 논의하는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사점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 요건을 충족했다. 그리고 초등보건교사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논의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중등교사로 모두 초등교사도 똑같이 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교사 자격을 주고 초등 정교사 자격을 주는 문제는 2년이나 3년 정도 근무를 한 상태에서 주던지, 아니면 교대에 교육부나 아니면 교대의 교원 초등교사 양성 그 연수를 설치해서 이것으로 자격을 주는 방안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교대 교수님들과도 상당 부분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분리되느냐,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보건교과 자체가 실천을 중요시하는 교과인 성격이 있고, 또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대 4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분리하기보다는 이것을 오히려 교육과 과정으로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의 타당성, 다만 보건교사의 보건교과 교육 측면을 어떻게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과제로 남는다. 즉 다시 말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과 양성기관 모세에게 과제가 있지만, 이 부분들은 정당성에 대해서는 확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를 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안도 이렇게 보건교사로 있는 것과 보건교과로 가는 안, 그럼 보건교과 교사의 경우에는 현재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사 세특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부 특기 이렇게 그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교과교육 8학점,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과정의 보건 내용 등 요거를 합쳐서 요것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면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것을 저희가 간호대에서 양성하는 방안을 많이 고민했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요 자격 기준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 이수 과목을 여하이 이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요 직무 관련 영역이 아니라 이것을 교과 관련 50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이고, 현재 있는 부분에서 이제 그 아래의 기본 이수 과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인데요. 사실 이 과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방안을 논의하면서 살펴볼 텐데, 그것은 아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 기관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전에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너무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사는 대학 학부에서 다 양성하고, 나머지 사서상담 영양 교과 교사들도 굉장히 대학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연간 한 7-8천 명 되는 인원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보건교사의 경우에만 이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들이 크게 큰 차이가 나느냐 하는데, 제가 요 통계 보시면 2020년에 보건교사가 맨 위에 보시면 850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2021년에 940명으로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으로 돌리는 방침을 교육부가 갖는다면 사실은 인원을
정원을 좀 조정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곳은 대학원을 통해서 양성을 하면서 대학원의 교수 인원이 영양 같은 경우는 무려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서 전국의 40개의 교육대학원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상담 영양교사는 27개, 사서교사는 10개 정도인데 보건교사는 양성을 하는 곳이 단 1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단 교수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영양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의 교수가 있게 되고 보건교사의 미래가 사실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좌우할 텐데 그 점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간호대 기본 이수 과목과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성, 결국은 대학원 양성을 저희가 모색하는 이유가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인데 보건교사의 전문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할 때 사실 보건의료의 전문성과 교직의 전문성은 현재 간호대에서 교직을 이수하면서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보건교과의 전문성과 학생 건강관리의 전문성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근데 이것이 충분한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할 때 저희는 이것을 대학원을 통해서 더 깊게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대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박사과정이 없고 또 일부 그 서울 보니까 경인여대, 서울교대, 이런 경인교대 이런 일부 대학에서는 전문대학원 형태로 박사과정이 있긴 한데 굉장히 티오가 적어서 사실은 교사들이 자유롭게 연구활동을 하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보건교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교사들이 갖고 있는 저는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서 이 석사로 양성을 하고 또 양성과정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또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박사들도 많이 만들어서 교수직과 연구직의 어떤 전문성을 갖는 분들을 많이 양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봤는데요. 미국은 사실 보건교사가 우리만큼 학생 건강관리를 덜 담당하고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학생 건강관리를 보완을 해야 되고 핀란드의 경우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제가 보이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 방안은 방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교육대학원에서 이 비자격자이고 이제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교사들과 정말 20, 30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를 한 전문교사를 똑같이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을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일부 양성하는 이 부분을 저는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교사대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도 6년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합의가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대학원은 이 양성 기능과 분리 기능을 독립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을 그렇게 섞어 놓게 되니까 둘 다 굉장히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도 사범대와 대학을 통해서 양성되는 인원이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 인원의 한 5배가량이 양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만 임용이 되는 그런 한계인데 대학원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양성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양성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고 오히려 적정한 인원을 양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보건교사의 차별을 받는 이 문제도 학과번에 좀 같이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요것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서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양성을 하자. 그래서 1, 2를 기본으로 3, 4, 5의 전문성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보건교사의 양성과정을 교육전문대학원에다가 도입해서 설치를 하는데 간호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2년간의 과정을 이수해서 졸업하도록 하자. 그러면 또 이런 불만이 있을 거예요. 4년이면 자격을 줬는데 왜 그러면 석사까지 했는데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뭐 논의를 전체 저희만이 아니라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1급 자격을 주거나 아니면은 1년 후에 임용되고 1년 후에 2급 연수를 바로 1급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고 또 박사과정을 설치해서 그 이후에 바로 교수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특히 보건교과 관련 교과목 그리고 학생 건강관리 관련 과목들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교수 요원은
처음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좀 시범 운영으로 시작을 해서 초기에는 그 5년에서 10년 이상의 현장 교사 경력을 가진 석박사들과 이게 팀으로 이걸 긴밀하게 현장과 연계하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연구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수 과목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표시 과목 전교사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이렇게 복원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의원님이 가셨는데 법률을 개정해서 이게 지금 사범대 4대 그 사서교사의 경우에 이렇게 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를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보건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이렇게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면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훨씬 더 강화하면서 양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앞으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